기아자동차 셀토스 익스피리언스 행사의 첫 번째 순서로 셀토스 디자인 프레젠테이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난달 기아는 인도의 수도 뉴델리에서 첫 인도 시장 진출 발표와 함께 셀토스의 월드 프리미어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미 인터넷, SNS 등을 통해 셀토스의 디자인에 대한 정보를 많이 만나보셨을 텐데요. 세심하게 메모져진 형태와 소재의 완벽한 조화를 통해 하이클래스 SUV 이미지를 구현하였습니다. 셀토스는 기아 자동차의 그동안 누적된 SUV 차량 개발 노하우를 기반으로 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우수한 품질 평가로 인정된 기술력을 여기에 더해서 글로벌 스탠다드로 개발한 정통 소형 SUV입니다. SUV 차들의 최대 장점인 4휠 드라이브를 전 엔진에서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2휠 드라이브 고객들을 위해서는 트랙션 모드를 적용을 해서 스노우 조건에서 그리고 머드 조건에서 그리고 샌드 조건에서 더욱더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이클래스 소형 SUV의 셀토스의 가세로 모하비, 소렌토, 스포티지로 이어지는 정통 SUV 라인업을 구축한 기아 자동차는 RV 프로페셔널로 거듭났습니다. 치열한 소형 SUV 시장에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하이클래스 소형 SUV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셀토스와 함께 즐겁고 안전한 시승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화제의 그 차 셀토스 한번 우리가 익스테리어 한번 알아보실까요, 교수님하고 함께? 네. 전체적으로는 차 사이즈가 네. 요즘 추세대로 이제 차 높이를 좀 낮춰서 네. 차가 굉장히 슬림하게 또 길쭉하게 보이게 만들었는데 실제적인 사이즈는 그렇게 큰 차는 아니에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지금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싫어하는 그 호랑이 코 그릴을 최대한 덜 거슬리게 한 거는 굉장히 높이 사주고 싶은데 네. 헤드라이트도 지금 LED 라이트에다가 러닝 데일라이트도 그렇고 전체적으로는 정말 하나하나 부분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애를 쓴 그 노력한 티가 나요. 범퍼 아래 그 에어 인테이크도 그렇고 네. 거기다가 이제 여태까지 본 적이 없을 정도로 3단의 그 포그라이트도 그런대로 굉장히 독특한 스타일인데 전체적인 조화는 이제 별개의 문제로 좀 드러나고요. 그래서 좀 약간 좀 아쉽다면은 그런 것. 그 다음에 이 후드 오프닝 같은 경우도 이제 보행자 안전 보호 때문에 오프닝 라인을 이쪽에다 넣을 수밖에 없었던 거. 사실은 여기서 아예 일체화 시켰더라면 더 디자인이 훨씬 더 심플하고 깔끔했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돋보이고요. 디자이너들이 굉장히 욕심이 좀 많았던 것 같은 게 이 차 자체는 크로스 오버 베이클이지만 전반적으로 우리는 SUV야라는 걸 좀 보여주는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휠아치 같은 데도 네. 이제 무광 수지로 해서 휠아치를 덧댔고 덧댄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무광 처리한 크롬 같은 거는 멀리서 보기엔 굉장히 고급스러운 이제 도 핸들 같은 경우가 그렇게 돼 있어요. 또 윈도 프레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작은 차지만 굉장히 고급스럽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들이 시각적인 효과를 많이 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루프 캐리어는 거의 실용성보다는 패션성을 더 강조한 것 같고 또 특히 뒤에서 본다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타일라이트 자체에서의 그 반사면을 굉장히 길게 다듬어서 네. 차라리 시각적으로 좀 폭이 넓게 보이게 그러면서 그 사이에 이제 크롬으로 해서 바를 하나 연결해서 고급스러운 차를 지향을 한 것 같아요. 디자인 자체에서. 그리고 뒤에는 저게 기능을 제대로 할런지 모르겠지만 디퓨저 형상으로 해서 아마 소음은 좀 줄어들겠죠? 발견했습니다. 저기였습니다. 네. 가짜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이렇게 해서 굉장히 그 디테일 하나하나만 보면은 많은 노력을 들였는데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맞느냐 하는 건 이제 별개의 문제예요. 형태적으로는 굉장히 안정감 있고 네. 잘 그 형태는 잡았는데 너무 그 메이크업에 좀 신경을 많이 쓰지 않았나. 어쩌면 이건 이제 최고급형 모든 옵션을 붙인 차에서 그렇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 면이 그렇고요.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 체급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공간 여유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뒤에 트렁크의 그 공간 길이라든가 이런 걸 볼 때는 굉장히 깊어요. 또 2단이. 그래서 큰 짐을 실을 경우에는 뒷시트를 접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짐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보면 이제 하얀색 레일 보이죠? 조만큼이 이제 뒷시트를 눕힐 수 있는, 리클라이닝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정도면은 뒷좌석에 대한 배려도 충분한 공간을 갖고 또 충분히 할 수 있는 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그 패키징을 잘 뽑았다. 그러니까 패키징은 굉장히 훌륭하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뒷좌석은 지금 앞에를 180 정도 되는 운전자에 맞춰 놨을 때 그래도 뒤에서 무릎 공간이 주먹 하나 정도 나오고 헤드 클리어런스도 주먹 하나에 이 정도의 여유가 있어요. 물론 제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또 뒷좌석 같은 경우도 이게 리클라이닝 기능이 있기 때문에 장거리 갈 때라도 좋은데, 단점은 지금 이 시트 재질이나 이런 걸로 볼 때 가만히 앉아 있을 땐 좋은데 와인딩 같은 거 할 때는 좀 쏠림이 있을 것 같은. 평평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마 5사람이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포일 드라이브 모델까지 전제로 해서 뒤에 보면은 이제 센터 턴이 좀 높게 돼 있어요. 그래서 5명이 타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5명이 탄다면 좀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 공간적인 거는 상당히 잘 짜여져 있고 많이 고민한 흔적이 나는데, 그런 거에 반해서 아까 시승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실내에 보면은 고급스럽게 장식까지 돼 가지고 굉장히 고급스럽게 보이는 이제 도어 오프너 네. 핸들 같은 걸 했는데, 순간 뭐 조금만 터치해보면 알아요. 아, 플라스틱에다가 네. 코팅했구나 라는 걸 느끼는 게 좀 아쉽고, 그런데 뭐 당연히 이 차급에서 그걸 아쉽다고 얘기하면 뭐하고, 네. 굉장히 전체적으로는 아주 좀 싼 재질을 굉장히 잘 커버했다. 그런 게 이제 특징일 수 있고, 에너지 효율은 얘가 4등급 차네요. 복합이 한 10.9, 도심에서 10km, 고속도로에 12.2 정도 나오니까 네. 일반적으로 이 정도 체급에서 차에서 이 정도 연비 나오는 건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네. 다만 국산차들 같이 연비에 많이 초점을 맞춘 개솔린 차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연비가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고요. 기아차 디자인에서는 굉장히 고급스럽게, 또 이 정도의 가격대의 차에서는 시각적으로 고급스러운 게 많이 드러나는데, 네. 뭐 실미스 디자인으로 해가지고 넓은 화면을 다 쓸 수 있는 모니터도 그렇고, 전체적인 것은 굉장히 뭐 특히 기아차 이전 탔던 분이면 다 익숙할 수 있는 위치에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좋은데, 뭐 기아의 특별한 그 하이그로스의 사랑이 이제 여기 보면은 각 부분으로 드러나는데, 네. 지문이 묻어나는 단점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아주 단적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고급스럽게 만들었으나 여기 보면 이제 그 조수석을 위한 사이드 그립이 있어요. 사실은 이거는 SUV의 어떤 공식이랄까? 네. 다시 말해서 이제 보통은 핸들바가 달려 있다던가, 그래서 조수석에서 운전자는 어차피 스티어링 휠을 쥐고 버틸 수 있으니까 예. 잡아주고 타고 내릴 때 도움을 주라고 하는 핸드 그립인데, 네. 이 그립 자체가 사실은 튼튼하게 보이나 되게 연약해요. 이거 아마 부러뜨려서 이거 수리받는 사람 많을 수도 있는데, 싸구려 플라스틱 가지고 굉장히 튼튼하게 보이게만 만들었어요. 전체적으로는 시각적으로는 굉장히 고급스럽다. 그리고 이 정도면은, 이 정도 차 가격에서는 충분히 고급스러운 건 맞다. 다만 여기다가 고급스러움을 너무 기대하는, 다시 말해서 아까 그 기아의 캐치프레이즈인 뭐 어메이징 컴팩트 뭐 SUV 뭐 이런 경우에 어메이징한 까지는 아니다. 네. 뭐 우리가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보면서 그렇게 어메이징하지 않은 것처럼 네. 그런 부분은 뭐 마케팅 쪽에서의 욕심이겠지만,
이 차에서 고급스러움을 굳이 느낀다면 시각적으로만 느껴라. 그리고 이 감각적으로 느꼈을 때 속상함은 그거는 감수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리프트 타입은 아니군요. 아니 저기 가스 네. 지원은 아니네. 다시 말해서 리프트는 당연히 지지대가 이제 손으로 하는 지지대라는 거는 그만큼 이 차는 고급차는 아닙니다 하는 거고요. 네. 지금 곽 기자가 보기에도 보면 엔진이 굉장히 낮게 자리 잡혔어요. 그렇죠. 밖에서 보기엔 SUV 같은데 사실은 이게 낮게 잡혔다는 얘기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는 얘는 오프로드에서 달릴 만한 차는 아니다. 그냥 노면이 그냥 거친 포장이 안 된 네. 너트로드 정도를 달릴 수 있는 차다라는 얘기고, 이렇게 낮은 엔진 위치 덕분에 사실은 전체적인 그 차체의 무게중심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주행 안정감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현대가 굉장히 엔진룸 레이아웃 같은 걸 많이 신경 써서 그래서 지금 보면 아주 표준적인, 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각각 그 접착 부분에 또는 이런 이음매 부분을 보면 굉장히 좀 이제 많이 이제 앞서갔다라는 그런 판단은 들어요. 그렇게 하고 이 차한테 의외로 소음도 많이 신경 쓰려고 했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큰 피스에 플라스틱 카바로 씌우고 덮어버리면 소음 같은 거 많이 억제될 수 있고, 그래서 아마 개인적으로 본다면 이런 레이아웃이라면은 굳이 포일 드라이브 버전을 택할 필요는 없다. 저도 그렇게 오히려 그게 더 합리적인 그 선택할 수 있는 구매의 팁이 아닐까 싶고요.